송시의 사연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집살이나 시댁에 관한 각종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냥 인터넷에서만 있는 이야기들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제가 겪으니 당황스럽더라고요. 저희 집은 명절이라고 해서 친척들과 다 같이 모여서 밥 먹거나 하지 않아요. 보통은 가족끼리 여행 가거나 외식하고 영화 보고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학창시절 때부터 친구들이 집에서 이것저것 맛있는 음식을 해 먹었다고 얘기하면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후 첫 명절의 기대가 상당히 컸습니다. 거기다가 시댁은 친척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머릿속으로 새로운 가족들하고 친해지고 맛있는 것도 해 먹고 재밌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댁을 방문했는데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구정 하루 전날 시댁에 도착했을 때 아주버님과 형님이 이미 와 계셨고 아주버님은 낮잠 자고 어머님과 형님이 영혼 없는 표정으로 음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밝게 인사드리고 형님 옆에 자리 잡고 앉았습니다. 사실 제가 똥손이라 요리는 할 줄 아는 것도 없을 뿐더러 해본 것도 많이 없어서 앉자마자 손대는 족족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와 형님께서 혼내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안 혼낸다기보다 혼낼 기운도 없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음식은 못하고 설거지랑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남편은 어디 갔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한참 청소하다가 어머님께서 큰 방 작은 방 다 청소기 돌리라고 하셔서 이 방 저 방 다 청소기 돌리는데 남편이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쳐다보니 시어머니께서 애자는데 시끄럽게 왜 문을 여냐며 빨리 닫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문 닫고 나와서 다른 방들 청소했습니다. 얄미운 남편을 뒤로하고 다시 내일 먹을 음식들 마무리하는 곳에 투입되었습니다. 전, 튀김부터 해서 갈비찜, 불고기, 잡채에 만두까지 했는데 보기만 해도 내일 맛있는 거 먹는다는 생각에 즐겁더라고요. 그날 저녁까지만 해도 별일 없이 잠들었습니다. 근데 얼마 못 잤는데 새벽 4시에 형님이 깨우더라고요. 아침 준비해야 된다면서요. 분명 어제 엄청나게 했는데 주방에 나가보니 무언가 또 한가득 쌓여 있더라고요. 잠도 안 깼는데 바쁘게 움직이는 시어머니와 형님을 따라서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눈도 제대로 안 떠지고 너무 피곤했지만 두 분이 아무렇지 않게 움직이니 저 또한 아무 내색도 할 수 없었죠. 그렇게 새벽 일찍부터 아침 준비를 하면서도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이 새벽에 누가 밥을 먹으러 오길래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 싶었는데 딱 그때 친척분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아침 7시 50분이었습니다. 8시 반이 되기 전에 누군지도 모르겠는 시아버지의 친척들이 오셔서 식사하시려고 자리 잡으시더라고요. 남편이랑 아주버님도 그때쯤 일어나서는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앉더라고요. 이미 저는 너무 피곤해 죽겠는데 그제서야 일어나서 허공을 향해 입을 쩍 벌리고 하품하는 남편을 보니 너무 얄미웠어요. 하지만 얄미운 남편에게 뭐라고 한마디 할 틈도 없이 저는 형님을 따라 밥상으로 음식을 날라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세팅이 끝나고 밥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밥상을 바라보니 제가 앉을 자리는 없겠더라고요. 남편 옆에도 누군지 모르는 아저씨가 앉아서 시아버지랑 담소 나누고 계시고요. 그때 뒤에서 형님이 밥 먹자고 불러서 주방에 작게 차려진 식탁에 앉았는데 너무나도 단촐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형님과 제가 앉은 밥상에 있는 거라고는 떡만둣국과 전과 김치가 끝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남자랑 여자랑 나눠 앉은 거였다는 걸요? 제가 분명 계란지단도 정성 들여 이쁘게 썰어서 고명으로 올려놨는데 그건 다 남자들 상으로 가 있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양이 뭐 중요한가 싶었고 시어머니한테 다른 거 퍼올 거냐고 여쭤보니 그냥 있는 거 먹자고 하시는데 누가 알려준 건 아니었지만 그냥 떡만둣국 먹고 땡쳐라 요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혼자 한 건 아니어도 음식 만드는데 참여도 했는데 정작 저는 맛도 못 봤습니다. 그 와중에 개걸스럽게 먹는 남편을 보니 너무 얄밉더라고요. 아무리 째려봐도 저한테는 눈길도 안 주고 그저 젓가락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식사 끝나고 나서도 커피 드리고 과일 깎아드리고 하니 순식간에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다행히도 다들 점심은 안 드시고 갈 모양인지 나갈 준비들 하시는데 그때부터 부지런히 남은 음식 소분 포장해서 챙겨드렸습니다. 손님들 다 보내고 나서 잔반 치우고 설거지하고 나니 2시가 넘었더라고요. 남편은 배도 부르고 친정 갈 때 운전 오래 해야 된다며 낮잠 자러 들어갔습니다.
저는 배가 너무 고파서 늦은 점심이라도 먹으려고 했지만 제가 먹을 수 있는 건 아침에 먹다 남아서 푹 퍼진 떡만둣국밖에 없었습니다. 그거라도 한 국자 퍼서 먹는데 막상 숟가락 드니까 안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명절과 너무 다르기도 하고 앞으로 이런 짓을 1년에 최소 2회씩 해야 한다는 게 암담하더라고요. 한 30분쯤 지나서 친정으로 가기 위해 남편을 깨웠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애 자는데 왜 깨우냐며 왜 그렇게 서두르냐고 하시더라고요. 맘 같아서는 따박따박 따지고 싶었지만 그냥 최대한 빨리 친정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웃으며 부모님이 식사 준비해놓고 기다리신다고 해서 가야 한다고 서둘러 빠져나왔습니다. 차가 많이 막혀서 생각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저희를 보고 부모님이 반갑게 맞아주시는데 눈물이 날 뻔한 거 정말 힘들게 참았습니다. 그리고 자리 잡고 앉았는데 부모님과 같이 사는 동안 제가 좋아하고 잘 먹던 음식들을 정말 식탁 가득 차려주셨어요. 명절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음식 안 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음식해보고 나니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을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남편이 숟가락 들고 밥 먹으려고 하는 모양새를 보니 갑자기 화가 나서 숟가락을 뺏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 앞으로 밥이랑 김치만 밀어줬습니다. 무도가 휘둥그레진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데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얘기했습니다. 여자라서 차별당하고 새벽부터 일하고 남편은 집 앞 그릇 챙기느라 나한테 눈길도 안 줬다고요. 곧바로 저희 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단 형식적인 새해 인사부터 하고 나서 조곤조곤 말씀하셨죠. 사위랑 저희 딸이랑 밥상을 따로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이 맞냐고요. 시댁에서 무슨 대답을 했는지는 못 들었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에서 지금 사위를 대접하는 이유는 사위가 이뻐서가 아니라고 첫 번째로 내 딸 잘 부탁한다는 의미에서 대접하는 거고 두 번째로 내 딸만큼 다른 집 귀한 자식이기 때문이라고요. 이렇게 내 딸이 시댁에서 차별받고 마음고생할 줄 알았으면 노처녀로 늙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시집 안 보낸다면서요. 그렇게 잠깐 동안 통화가 지속되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남편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업고 다니면서 밥숟가락 떠먹여주는 걸 바라는 게 아니지 않냐고. 그냥 잘 먹고 있는지 잘 쉬고 있는지 중간중간 말 걸어주면 되는 건데 어떻게 눈길조차 안 줘서 내 딸이 그 고생을 해야 했냐고요. 남편은 정말 죄송하다고 정말 눈치채지 못했다며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럴 일 없다며 싹싹 빌더라고요. 아버지는 앞으로는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없으면 좋겠다며 일단 식기 전에 먹자고 하셨습니다. 너무 든든해서 감사하기도 했지만 나 혼자 참으면 되는데 부모님께 걱정 끼쳐드리고 남편도 혼나고 내가 괜히 고자질했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친정에서 기분 풀고 다시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받아보니 대뜸 저한테 화를 내셨어요. 시집 왔으면 시집살이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게 싫으면 왜 시집 왔냐면서요. 출가 외인이 친정 가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첫 명절, 그것도 명절 당일에 친정 가는 거 봐줬더니 차별받았다고 그걸 고자질을 하냐며 뭐라고 하시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혼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건지 갓길에 차대놓고는 제 전화기를 뺏었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에게 따박따박 대들더라고요. 집에서 그런 구닥다리 문화를 고수하니까 자기가 오늘 처가에서 혼났다면서요. 시부모님께 30년 동안 가정교육 잘못 받았고 지금 아내한테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런 걸로 저한테 또 뭐라고 하면 두 번 다시 시댁에 안 갈 거니까 알아서 하라며 엄포를 놓더라고요. 그렇게 전화 끊고 나서 다시 출발하기 전에 남편이 다시 한번 사과하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30년 동안 명절 때마다 그런 장면을 봐서 아무렇지 않게 당연시 여겼다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나와 시댁 사이에서 남편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다는 걸. 그때 이후로 아직까지 시댁에 안 갔는데 아마 이번 추석쯤에는 한번 가볼까 합니다. 그때는 제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홍시의 사연 라디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